누구든지 한 번쯤은 모험가가 되기를 꿈꾼 적이 있습니다. 자, 인정하세요. 세상은 위험한 곳이고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드디어 오늘 생존 팁 목록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여러분을 막지 못할 거예요. 거의 아무것도요. 1번, 번개에 맞지 않는 방법. 허허 벌판을 피하세요. 주위에 여러분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키가 더 큰 친구라든가. 아하하, 농담이에요. 나무, 건물, 전신주는 피뢰침의 역할을 하므로 가까이 서 있지 마세요. 또한 금속과 콘크리트를 피하세요. 둘 다 전기를 너무 잘 전도하여 위험합니다. 번개 폭풍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위험을 무릅쓰다가 번개를 맞는 것보다 낫습니다. 2번, 동상을 피하는 방법. 충분히 따뜻하게 옷을 입더라도 항상 추운 날씨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셀린만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노출된 부위에 바르면 동상으로부터 보호되지만 장기간 이 방법에 의존하지 마세요. 최대한 빨리 피난처를 찾거나 불을 피세요. 또 다른 요령은 신발을 조금 느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발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3번, 북쪽을 빨리 찾는 법. 자석, 바늘, 스티로폼 조각이나 지푸라기처럼 물에 뜨는 물건, 그리고 물 한 잔이 필요합니다. 바늘은 자석에 비벼서 자기를 뜨게 한 다음 바늘 양쪽에 물에 뜨는 물건 2개를 놓아 띄웁니다. 물에 뜨게 놔두면 결국에는 한 방향으로 멈추게 될 거예요. 바늘은 나침판처럼 북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4번, 곤충을 쫓는 법. 두어 번 물리는 것은 별일 아니지만 야생을 누비는 동안 쉴 새 없이 물리게 된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허브를 태우면 파리와 모기를 모두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늘, 로즈메리, 민트 또는 백리향 등의 냄새는 주변의 모든 성가신 곤충들을 쫓아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덫을 만드세요. 플라스틱 병을 반으로 자르고 가장자리에 끈적끈적한 테이프를 붙입니다. 설탕물을 안에 붓고 이스트를 첨가하세요. 모기가 그것에 끌려서 테이프에 들러붙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캠핑 여행 때 꼭 이스트를 챙기게 될 거예요. 자, 좋은 아침 맞으세요. 5번, 야생에서 물 찾는 법. 몸을 건조하게 하지 마세요. 이슬과 빗물을 모으세요. 텐트를 칠 때는 물을 모을 수 있도록 약간 느슨하게 하세요. 만약 운이 나빠 비도 내리지 않는다면 다리에 천조각을 묶고 아침 일찍 무릎까지 오는 풀밭을 걸어 통과하세요. 그러면 병에 짤 수 있을 만큼의 이슬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6번, 더러운 물 여과하는 법. 2개의 용기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다른 것보다 조금 더 깊어야 합니다. 더 깊은 용기에 더러운 물을 채우세요. 헝겊 조각을 꼬아서 한쪽 끝을 물로 채워진 용기에 넣고 다른 한쪽 끝을 빈 용기에 넣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천조각이 수분을 모두 흡수하여 한 용기에서 다른 용기로 옮깁니다. 좋은 소식은 이 과정에서 모든 먼지와 잔해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안전하게 하려면 물을 끓이는 것을 잊지 마세요. 7번, 쇠수세미로 불 피우는 법. 9V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배터리의 양쪽 접점을 쇠수세미에 닿게 하면 합선 스파크가 발생하여 즉시 퍼집니다. 불꽃이 튀는 곳에 손뭉치를 놓기만 하면 불을 지필 수 있어요. 항상 불을 작게 유지하고 불을 빨리 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면 불 위에 소변을 보는 방법처럼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불도 끄고 다른 야영객들에게 재밌는 이야깃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으니까요. 8번, 배터리와 껌으로 불 피우는 방법. 사실 껌이 아니라 은색의 껌종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먼저 껌 종이를 3조각으로 길게 자르세요. 그런 다음 각각의 조각을 가운데가 2mm 너비인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자릅니다. 계속하기 전에 장갑을 끼세요. 껌 종이는 순식간에 타오르기 때문에 손을 보호해야 합니다. 나비 넥타이 조각의 한쪽을 배터리의 양극에 놓고 다른 한쪽은 음극에 놓습니다. 마른 풀이나 장작을 준비하면 금방 모닥불을 피울 수 있어요. 9번, 점토 냄비로 실내 난방기 만드는 방법. 점토 냄비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양초, 금속 막대기, 그리고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지지대는 금속 막대기를 수직으로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토 냄비를 뒤집어서 막대 위로 공중에 매달아 놓으세요. 막대 주위에 양초를 몇 개 놓고 불을 붙이세요. 양초에서 나오는 열기가 냄비 밑에 갇힐 거예요.
냄비는 이 열을 흡수해서 주위로 방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양초의 온기만으로도 효과적으로 난방을 할 수 있어요. 10번. 초 만드는 방법. 왁스 대신 천연 지방이라면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어요. 간단한 종이 티슈나 화장지를 사용하여 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터를 포장지에 쌓여있는 채로 반으로 자르세요. 버터 반쪽에 얇은 막대로 깊게 구멍을 내세요. 화장지를 꼬아서 심지로 넣고 막대기를 사용해서 구멍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심지에 버터를 바르고 불을 붙이세요. 이 촛불은 4시간 동안 계속 타오를 거예요. 11번. 수갑을 빠져나가는 방법. 좋아요, 후디니. 이 방법을 사용할 일이 없길 바라지만 알아둔다고 해가 될 건 없죠? 철사 같은 재료를 사용하세요. 종이 클립이나 머리핀이면 됩니다. 철사 끝을 열쇠 구멍에 넣고 직각으로 구부린 후 조금씩 빼면서 반대 방향으로 구부립니다. 그런 다음 열쇠 구멍의 굴곡을 따라 열쇠 구멍 가장자리 쪽으로 움직입니다. 조금만 이리저리 움직이면 결국 수갑이 열립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아냐고요? 좋은 질문이네요. 12번. 손목에 감긴 밧줄 풀기. 주변에 날카로운 물건이 없고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가정할 때 신발끈만 사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신발끈을 풀고 왼발에 끈을 감아 고리를 만든 다음 밧줄 주위에 신발끈을 당겨서 오른발에 그 끝을 묶으세요. 자전거를 타듯이 다리를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발끈은 결국 마찰로 인해 밧줄을 끊게 되고 여러분은 풀려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밧줄에 묶이게 됐는지는 묻지 않을게요. 13번. 상어의 공격에서 살아남는 법. 물속에서 상어를 발견했다고 해서 공격할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상어가 멀리서 직선으로 지나가면 여러분은 차분하게 해변으로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꾸준히 움직이세요. 만약 상어가 지그재그로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공경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격할 수 있습니다. 상어 머리에서 가장 약한 부분은 아가미와 눈입니다. 대부분의 상어들은 싸우려 하지 않고 그냥 헤엄쳐 가버릴 거예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14번. 곰과 만났을 때 살아남는 법. 곰을 만나거든 우선 인사를 하세요. 잠깐만요. 그런 만남이 아니라고요? 야생에서 곰과 맞닥뜨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첫째, 곰을 자극하지 마세요. 곰은 긴 겨울잠 후에 굶주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인간을 먹이로 보지 않습니다. 만일 도망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먹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고 항상 곰이 도망갈 경로를 남겨주세요. 몸을 더 크게 보이도록 노력하세요. 코트를 넓게 펼치고 까치발로 서세요. 하지만 공격적으로 보이지는 마세요. 그냥 곰이 하던 일이나 계속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게 만드세요. 우와, 캠핑에 가져갈 물건 목록을 만들었다고요? 이스트, 티슈 종이, 버터, 9V 배터리, 2개의 크기가 다른 용기, 수갑을 풀 종이 클립, 바셀린, 마늘, 로즈메리, 민트, 백리향, 물에 뜨는 물건, 그리고 점토 냄비도 챙겨야겠죠? 그 물건을 모두 운반해줄 짐꾼만 구하면 되겠네요. 안전하게 좋은 시간 보내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이 여기 있어요.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